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에 뭐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들인데 제가 뭐 과학자나 아니면 이 분야의 그런 권위 있는 박사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간혹 틀리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법칙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제가 작품 이야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작품 이야기 안에 들어가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작품 이야기 안에 넣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진화를 함에 있어서 좀 크게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랑은 좀 다른 것인데,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갈수록 키도 커지고 체형도 변한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다들 체형도 막 서구형이고 예뻐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진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과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이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좋아진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영양 상태가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양 상태가 그것이 3대 정도까지는 제가 이어진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된 것이지 우리의 유전자 자체가 진화를 해서 체형이 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 한 가지의 증거로 제가 지금 80년대생이잖아요. 80년대생까지는 점차 키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제 이후에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 세대보다 키가 더 커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유전자로 커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체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세대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을 하는 진화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어떤 걸까요? 바로 탈락입니다.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경쟁에서의 탈락, 경쟁에서의 탈락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동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사자 무리에서 강한 자만이 암컷을 차지하고 자기의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더 강한 유전자들을 계속 어, 이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약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인간은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포맷 가장 기본적인 포맷은 그것이 맞기는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이 경쟁을 합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뭐 경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서 진 사람은 탈락이 되죠. 탈락이 되면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나간 과거를 봤을 때는 좀 보기 쉬운데 현재에서는 그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과거에 그 중세 시대 같은 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뭐 중세 시대도 그렇고 뭐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도 같은데 되게 비슷해요. 많은 역사들이 있고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두 집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얽혀가지고 뭐 복잡하지만 너무 그럴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간단하게 볼게요. 이 두 집단이 있는데 이 두 집단이 대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똘똘 뭉쳐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이제 이거를 집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뭐라고 해야 되죠? 군주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우리 편이 될 것이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 사람을 군주로 따르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힘이 약해지면은 가차없이 배반을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중세 영화나 아니면 역사 같은 거를 공부를 해 보셨으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뭐 그냥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몰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몰살. 뭐 몽고군이 그 유럽을 평정하거나 어디를 평정하게 되면은 전부 다 죽여버렸죠. 죽여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뭐 강간을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 식량 이런 것들은 무조건 몰수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처럼 보급 체계가 그렇게 있지 않았고 다른 데에 그 뭐지 약탈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얘가 좀 다른 데로 나가는데 그 안시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옛날에는 이 전쟁을 나가서 몇만 대군이 가서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식량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량이나 재산 문제 때문에 애라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면 몰살을 시키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에다가 가담을 해가지고 이 전쟁에 완전히 이기지 않으면은 몰살 당할 확률이 큰 거예요. 예전에 약속이고 뭐 명예고 뭐든지 간에 내가 이길 때에다가 줄을 서야지 줄 한번 잘못 섰다가 네가 이 사람을 뭐 숨겨줬어? 니네가 우리의 명을 따르지 않고 이 사람을 따랐어? 그것만으로도 모두 다 몰살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개의 다른 집단이 대결을 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 어느 한쪽이 이겼다. 그러면은 죽거나 아니면은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많은 역사에서 노예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뭐 아무튼 정상적인 삶은 꾸려나가지 못하겠죠. 정상적인 뭐 자기 대를 잇는다든가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귀족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노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런데 노예가 다시 또 그 세상을 뒤엎거나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후환이 좀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왕족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왕족들이 다들 왕의 후예니까 되게 풍족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 오히려 왕족이기 때문에 나중에 권력의 위협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 싸움에서 이기더라도 넙죽 엎드려서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다시 어떻게 꾸역꾸역 살아나가지고 뭐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몰살시키는 과정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몰살한다라는 거를 가정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선조가 있으면은 옛날에는 특히 애도 많이 나왔잖아요. 애들도 막 이만큼 많이 나왔으면은 사실 인구가 무한대로 늘어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얘기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물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원인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가계도를 봐도 그렇지만 아예 사실은 집안 자체가 아니면 아예 하나의 시족 자체가 몰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줄을 서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뭐 잘하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내가 실력하고 뭐 다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도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냥 거기 태어났는데 우리 팀이 잘못해가지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어린애였는데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엄청난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자연의 생존의 경쟁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세상인 거죠. 뭐 옳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뭐 모든 싸움이 그렇잖아요. 아까 이렇게 두 개가 대립을 하면은 결국에 이기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옳은 사람의 역사가 쓰여지고 이 사람들은 밑으로 가요.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 두 가지의 다른 것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긴 사람이 위로 가고 진 사람이 밑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이 옳은 쪽이 되고 이것이 옳지 않은 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크죠. 경향이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머릿속이나 내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많은 것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언어 같은 걸 배우더라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성장을 해가면서 이 사람의 특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안에서도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것들이 어른이 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하나씩 되거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성향들도 한쪽으로 굳어지거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한쪽으로 굳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미술을 하는 사람이 된 거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지우고요. 우리는 사실 인기 있는 외모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쏠이라고 하더라도 모쏠이 유전자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왜냐, 부모님은 커플이잖아요. 물론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그 예전처럼 몰살하게 되는 것들이 없어지고 살인을 이렇게 좀 더 자제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인간은 무조건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인류들이 발전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좀 덜 죽이고 서로 간에 잘하는 것들을 화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서로 좋아하는 외모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젊었을 때 너무 일찍 돼버리면은 결혼을 하기 힘들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은 다시 또 전 세계권으로 와서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미의 기준이 약간 백인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있죠. 그들의 역사가 지금 마지막에 가장 뭐랄까 승자의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형색이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난 거죠. 물론 이게 제가 좀 너무 짧게 축약을 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분류가 되는 이야기는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라는 것도 서구권에서는 뭐 그렇게 최근에 사실은 생겨난 거잖아요. 이 우리 동양 쪽에서는 민족주의가 예전부터 좀 있긴 했었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뭐 여자든 남자든 그래도 뭐랄까 대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외모였기 때문에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옛날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데 지금 21세기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상류층들이 다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얀 피부들을 선호를 하고 배우자를 남자를 택하던 여자를 택하건 하얀 피부인 사람들끼리 결혼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까만 피부였는데 상류층이 되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흰 피부인 사람과 결혼하고 그 자식들은 또 흰 피부인 사람과 결혼하고 해서 지금은 인도에서는 상류층들은 대부분 굉장히 하얀 피부에 백인과 비슷한 외모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인기가 있는 외모들로 이렇게 뭔가 모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류층들이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도 더 하얀 피부를 원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가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는 뭐 속단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사실은 인기 있는 외모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왜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구가 그 뭐랄까 해성하고 충돌하지 않는 확률이,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롭게 운석이 충돌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잖아요. 그렇게 기적처럼 살아난 것처럼 우리 유전자들은 그러한 싸움과 운과 그런 것에서 살아남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적적인 거죠. 기적이 많으면은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인식을 못하듯이, 이러한 유전자들이 쭉 이어져서 우리까지 오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숙청들과 살아남기 힘든, 뭐 기아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못생겨서 대를 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정치적인 줄을 잘못 써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랬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념이 달라가지고 남북한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유엔군이나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아예 적화가 됐었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 양분된 상태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서로의 사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어떻게 보면 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먼 이야기가 되기도 했고, 암튼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제가 얘기하는 그 반대의 법칙의 가장 기본이죠. 다른 것이 있으면은 이 다른 것에서 다시 옳고 그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만들어내요. 위아래를 만들어내서 얘는 뭐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위아래로 남게 되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분열을 합니다. 다시 분열을 해서 다시 서열 정리를 하고 분열을 하고 서열 정리하고 분열하고 서열 정리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상은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는 같은 그냥 단세포였었지만 어떻게 갈래길로 나눠져 가지고 뭐 동물이 된 것도 있고, 우리는 결국에는 인간이 되어서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바퀴벌레가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핵전쟁이나 해성이 뭐 운석이 충돌했는데 인간은 살아남지 못했는데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거 상상을 잘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야생동물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인간과 동물의 전쟁에서 이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중세 사람들, 서양의 중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숲을 되게 무서워했었죠. 숲 안에 되게 오크 같은 것도 살고 요정도 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냐, 그 안에 야생 동물들이 되게 무섭고 뭐 여러 가지 그 미지의 세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 지금에야 우리가 지구의 신비를 많이 밝혀내고 동물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겨냈지만, 그런 경쟁에서 이긴 지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시간이 지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다시 또 경쟁에서 살아남고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진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간단하지는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머리인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대머리인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안 해서 대머리 유전자가 없어지면 세상에 대머리가 없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대머리는 다들 기피하는데 탈모 유전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또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러한 탈모를 이겨낼 만한 다른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선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키가 큰 것들을 다 원하는데 항상 키가 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체형이나 아니면은 외모적인 조건들이 있지만 꼭 그런 식으로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외모나 아니면 힘이 다가 아니라 각자의 분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만 설명이 되면 좀 이해가 조금
잘 안 될 수도 있을까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 예전에 유럽에 털복숭이 인간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많은 인간의 유전자 중에서 굉장히 적은 수의 확률인데 굉장히 희귀한 확률의 털복숭이가 태어났대. 얼굴에 모든 몸에 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나라더라. 어떤 나라의 왕이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웠는데 인간처럼 취급을 하진 않고 근데 억지로 인간이랑 결혼을 시켰대요. 결혼을 시켰는데 나온 자식들이 뭐 4명 중에 3명이 똑같은 털복숭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아마도 이 사람이 그대로 그냥 있었다라고 왕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면은 대를 이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왕이 억지로 정상인 여자랑 결혼을 시켜서 털복숭이를 낳았대요. 물론 이 사람들은 자손들은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왕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대를 잇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희귀한 확률로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얼굴 천재인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원빈이라든가 장동건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선호하는 그러한 외모가 아니라면은 탈락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다른 작은 확률로라도 다른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전자는 채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털복숭이인 사람이 유전자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유전자는 이어가지 못했지만 자, 되게 특이하게 잘생긴 사람의 유전자가 여러 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닮은 확률이 몇 프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짝을 만나고 하면은 이것들이 그러한 뭐랄까 잘생긴 유전자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진화를 해 온 거예요. 탈락을 하고 인기가 없는 것들은 탈락을 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것들은 탈락을 하면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종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인간은 서로 교배가 가능하고 서로 그 아이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유전자의 뿌리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아예 서로 그 교배가 되지 않는 그런 종으로 바뀔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뭐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좀 복잡한 메커니즘인데 이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걸 너무 단순화시키면 제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복잡한 상태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그나마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참 때마다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기본적인 반대의 법칙을 이해를 하시면은 제가 얘기를 한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